타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막 굳이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 그래서 어디냐고, 내 그 업체 이름 대라고 한번 만나서 얘기나 좀 하시다. 이게 업체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박 대표 아닙니까? 굴하지 않습니다. 시공업체 아버지가 오셔보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원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지, 박준혁의 원가 공개는 계속된다, 그렇게 해야만 건설 산업 자체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당하면 오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로 첫인사를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애가 4살인데 마스크 차는 게 의무화돼 있어가지고 일단 마스크가 없으면 밖을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교육이 돼버려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애기가 이제 마스크 끼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애보다 조금 더 어린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할지 새삼 또 느껴집니다. 우리 회사에 연락 오시는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싸게 건물 짓는다면서요. 싼 회사죠,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저렴한 회사다, 이런 거는 평가 절하받는 거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희는 그만한 이윤을 얻어냅니다. 그 이윤을 주지 않으면 공사 못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물량 산출해서 견적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원가를 공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쌉니다, 우리 회사가 싸니까 이 금액에 하세요, 이게 아니라 보내드리는 모든 견적서에는 이윤이 배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이 배제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진짜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한 고객님들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집을 짓는데 내 집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윤 안 받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이윤은 빵빵하게 받습니다. 대신에 원가 안에는 거품을 넣지 않겠다라는 게 제 목표고 제 마인드입니다. 제 철학이고.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평당가는 똑같은데 왜 너희 회사는 이윤이 이렇게 많냐, 그걸 보고 저희를 좀 이용해 먹는 건축주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이윤 많으니까 이윤에서 좀 해도, 실제 공사 원가는 이만큼이고 우리 이윤은 이만큼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다만 평균 단가는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이윤이 많든 작든 그 평균 단가에 맞춰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주택 6, 700 받는다, 650인데 우리 이윤이 엄청 크고 원가는 딱 정해져 있고, 이러면은 결국 650에 건물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그냥 원가를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뢰가 생기고 서로가 신뢰관계만 형성이 된다면 유치권 포기각서까지 저희는 내드립니다. 또 이 영상 보고 또 이용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서로 처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신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 종이 한 장으로 그 각서 한 장, 그 공증 쓰는 그거 하나의 행정 절차로 인해서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 하나로 저희는 그렇게까지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전 영상 거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된다면 얼마의 건축비가 들 것인지 가학 견적서를 뽑아놨습니다. 설계도가 아직 다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한 전에 설계되었던 그 도면을 토대로 만들었던 견적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첫눈이 왔죠. 첫눈이 왔고 우리 지금 현장에도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그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발! 눈이 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 프로젝트 B 현장이고요. 서베어 돼 있네요. 이 동네는 눈이 와야 되나 봅니다. 눈이 왔어요. 눈이 많이도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라다라따. 지금 인테리어 공사 한참입니다. 이거 이쁘지 않습니까? 밖에서 눈 오면 실내에서 눈을 근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눈이 왔던 현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가학 견적서이기 때문에 토탈 형체로 이렇게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학 견적서를 그림을 그리면서 뽑아드립니다. 물량 산출을 쭉쭉 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절대 이 금액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선에서 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우리 입장에서 단점이 많죠. 견적을 또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또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한테는 단점이 되고요. 가설공사 495만 3천 원 나왔고요. 토공사 4,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토목공사가 많아졌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철골 판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를 합쳐서 공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조적공사, 창호 유리공사, 그리고 미장, 도장, 수장, 방수, 잡철 공사, 외부 마감 공사, 위생도기, 전력 간선 및 전열 통신 공사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수가 74평인데 엄청 공사비를 좀 타이트하게 잡은 현장입니다. 왜냐면 어떠한 한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어렵게 지금 공사를 하는 입장이에요. 이 금액을 넘지 않게끔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건축주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마 변경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철근 콘크리트 철골 공사에서 철골 구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늘 것 같고, 땅이 생각보다 원체 커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부대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을 깎게 되면 절개 부위에 또 옹벽이 서야 되고, 그 산길을 깎아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 포장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돈이 굉장히 좀 들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딱히 막 보여드리고 설명할 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 내부 사항들은 설명되어 있고요. 앞전 영상에 대해서 견적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견적 잡은 걸로 급하게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 영상에서 이와 비슷하게 공사를 해야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 견적이 얼마나 들었냐, 물량 산출해서 금액을 뽑아보니까 얼마 들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이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가견적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 금액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우리 가견적서를 왜 만드냐, 왜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앞전 영상에도 공사 순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 미팅이든 현장 미팅을 하죠.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는지, 어떤 내용 건물을 짓고자 하는지에 대한 미팅을 최초하고요. 토지를 매입하기 전이라면 토지 매입 전 단계부터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사례 조사를 좀 해서 이런 건물과 저런 건물 중 어떤 것들이 이쁘냐, 또는 찾아본 건물들, 이쁜 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의견을 조율하면서 커넥팅하고, 우리가 해주는 공사의 범위가 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첫 입주를 딱 했을 때 그 모습대로는 해드립니다. 거기 TV 없죠, 그 소파 없죠, 그리고 에어컨은 선택사항이죠. 딱 그 모습처럼 해드립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직기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해드립니다. 다만 조경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까지 우리 공사 범위입니다. 설정을 해드리고, 그 공사 범위 마지막까지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얼마를 잡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받아서 도면을 그리기 전에 설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도 천차만별이 되겠죠. 작품성에 대한 요소에 대한 금액도 측정이 되고요. 인테리어 도면까지 저희가 다 칩니다. 외부 마감은 이렇게 마감 이쁘게 해놓고 안에 엉망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팎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테리어까지 디자인을 저희가 합니다. 건축 디자인에 대한 도면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설계 도면을 다 한 번에 치기 때문에 도면의 분량도 제법 두껍고요. 설계 비용도 조금 높습니다. 건축비가 10억이라고 가령 예를 들었을 때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해서 얼마에 어떤 공사를 할까라는 거를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면서 도면을 칩니다. 도면을 치면서 기둥, 벽체, 바닥 기초, 우수 배관 몇 메가 막 이렇게 다 도면에 기입하면서 바로 물량 산출을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왜냐면 설계 협의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물량 산출해서 견적을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서 그 공사비를 가늠을 하죠. 아, 이렇게 지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이 가견적서입니다. 시공 도장 탁 찍는 순간 견적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수정하고 빼고 넣고 빼고 하면서 번듯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건축주 입장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좀 더 얹어서 진짜 실제로 좀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축물 중에 뭐를 빼고 이거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가견적서 단계를 지나서 견적서가 나오게 되고 도면이 최종안이 나오게 됩니다. 만든 후에 시공 계약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여야만 추가 공사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고요. 추가 공사에서 항상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일말의 요소조차
남기지 않겠다 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모토입니다. 절대 추가 공사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는 대략적인 금액을 포지션을 맞춰 놓습니다. 1억이면 2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정도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겠다. 1억 썼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라는지, 그리고 이 3억 썼을 때 어떻게 되고 2억 썼을 때 어떻게 되겠다. 건축주분한테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협의는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기 직전,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기 한 달 반 전쯤에 바로 협의를 시작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5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개월 전에는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5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바꾸고 대신 이거 해도, 이거 빼고 저거 해도, 에이 저거 뺐다가 이걸 넣으면 되지.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150만 원짜리로 바꾸라 하노.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으로 바꾸고 20만 원 이해라 이 말이다. 내 말은 그거 안 합니다. 그게 내 돈이 아닙니다. 결국 현장에 빨리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우리 애청자분들도 한 번 더 되새기시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괜찮다라고 그 동네 시공사분한테도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설산업 자체가 많이 바뀌겠죠. 좋게. 아주 클린합니다. 이게 시공사도 건축주랑 안 싸워야 돈 버는 거고, 건축주도 시공사랑 다툼이 없어야 돈 버는 거고, 병원비가 더 깨집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